안녕하세요. 낭만부동산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로써 정말로 많은 변화가 그리고 많은 의미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 중에서 낭만부동산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좀 부당해도 돼. 그리고 다음 정권에도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말들, 무섭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지난 정부의 재판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말들 중에서 본다면 정말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한 무서운 것들을 지금 현재는 암시적인 말로써 끝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 암시가 뜻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정말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수많은 부동산 규제들, 이것은 노무현 참여정부나 또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부동산 규제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말들을 보면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말들 중에서 보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일부 부당해도 돼라는 말이 저의 가슴에는 정말로 크게 와닿았습니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류에도 버티는 다주택자들 정말 답이 없다라는 말들도 하죠. 그리고 다주택자가 버티기 성공은 결국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말들도 합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의 형평성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주택자나 또는 임대사업자들이 대한 혜택들 이러한 말들을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쏟아붓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마어마한 용광로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낭만부동산이 보는 말들 중에서 이러한 말들보다도 가슴에 큰 울림을 가져온 말들은 다음 정권의 정책이 변할 것이다라는 기대하지 마라 와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일부 부당해도 돼 라는 말이 가장 두려운 말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 지금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강력한 규제라고 말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이나 고가주택자,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이고 그것은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나 또는 문재인 정부 때 해왔던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어느 정도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동산 관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러한 것보다는 좀 더 강화된 그리고 좀 더 신속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지역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의 그 정책들이 수없이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집값을 안정화시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취득세 중과 문재인 정부 때의 8% 12%로 해서 다주택자들에게 해왔다라는 것. 그러나 그때도 부동산 가격은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유세 강화. 보유세에 대해서 또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도입한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때 도입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유세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해서 규제지역 내에 2주택, 3주택자들에게는 양도세를 20에서 30% 중과하겠다. 여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양도세 중과, 내가 집을 안 팔면 양도세는 내지 않는 거니까 20%를 하든 50%를 하든 100%를 하든 나랑은 상관없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번 정부가 지나고 나고 다른 정부가 혹시 생긴다면 이러한 것들은 윤석열 정부처럼 양도세 중과 유예라든가 또는 폐지 이러한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만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기부의 특별공제도 사실 똑같다는 얘기죠. 한때는 80%까지 10년 이상 되면 80% 무조건 해주던 시절을 또는 실거주와 또는 보유기간 이런 걸로 문재인 정부 때에 그것을 양분화시켜서 만들었던 것.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그것을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시키겠다라는 좀 더 강력한 규제를 하지만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정책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가장 최근에 얘기한 거,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정말로 무수부리에 영원하게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이러한 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부동산 관련법을 강화시키면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한때의 일일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참여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거와 거의 유사한 정책들을 해왔지만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을 잡지 못하고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을 들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부동산 관련법을 강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규제 지역을 확대시킨 거죠. 공급과 수급에 대해서 수요에 대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각종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퍼지는 것 그리고 상승하는 것을 지역으로서 막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구라든가 토지 허가 거래 구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실패한다, 성공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낭만 부동산이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말 속에서 보이는 그 의미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노무현 참여정부나 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왔던 그리고 그 정부가 그 대통령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경험을 해봤다면 그러면 이러한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한 것 중에서 낭만 부동산이 가장 크게 와닿은 말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일부 부당해도대와 그 다음에 다음 정권의 정책이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의 관련법에서 보면 각종 세금이라든가 대출 규제라든가 또는 기타로 보면 취득세나 재산세는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했죠. 노무현 정부 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요. 법인세는 법인세법에서. 그 다음에 LTV나 DTI, DSR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의 고시라든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감독 규정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법이라든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택담보대출도 이야기를 하죠. 재개발, 재건축이나 또는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집단
중도금 집단대출, 그 다음에 잔금 집단대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보면 원래서부터 있었던 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 신설한 법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것은 지금 현재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장 강력할 수도 있고 나중에 부동산 시장에 정말로 충격적인 것으로 다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좀 부당해도 돼와 다음 정권을 기대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에 했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만들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부당해도 돼에 대한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거죠. 투기한 사람은 망해도 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국민들이 망하면 안 되고 모든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좀 부당해도 돼라는 이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보면 지금 중서민들이 부동산으로 해서 돈을 벌고 내 집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말들 중에서 부자 때리기라든가 고가주택 때리기 이런 것이죠. 다주택자들 때리기. 즉 부동산을 내 집 마련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집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 집값을 못 올라가게 하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모든 정책들이나 규제가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부당해도 돼라는 의미 속에서 그것을 유추해 본다면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은 망해도 된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심에 선 것들 중에서 한 가지 보면 임대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들,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의 고가주택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들, 이러한 혜택은 못 받아도 돼. 그러면서 2030의 청년들의 눈물과 부동산 시장의 형평성,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 더 내도 돼. 부자인 사람들은 세금 더 내도 돼. 다주택자들은 세금 더 내도 돼. 이것이 이 좀 부당해도 돼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5년짜리 10년짜리를 받았을 때 그것을 연장한다라고 하면 연장을 막아도 돼.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해도 돼. 이러한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나아간다면 회사에서 대출해 주는 것도 그 대출이 부동산 매수를 하거나 다주택자들이나 고가주택을 매수하는 쪽으로 다 돈이 들어가는 거 막아도 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당해도 된다라는 이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낭만부동산은 이러한 것들 중에서 이 좀 부당해도 돼라는 이 말 한마디가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암시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정권을 기대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여기서 연계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뭘 추진하려고 하면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속도가 느려서 쫓아오지 못한다. 정책을 쫓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치를 생각하는 속도와 그 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속도는 원래 틀리니까 그 정책이 쫓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다가
계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입법 속도를 늘려서 좀 더 빠르게 입법을 만들 수 있는 그 국회를 바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방지법 이런 거 발의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죠. 또 있습니다. 보유하는 것보다 파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보유하는 것보다 파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이 조정 지역 내에서, 규제 지역 내에서 양도세 중과로 파는 것이 보유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이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훨씬 더 양도소득세를 하는 소득세법보다도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 상승하지 못하는 법을 신설하겠다는 의미도 여기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의 실행과 그 다음에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위한 법 개정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이 속에는 둘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참여정부 때에 만드는 법에 의해서 이명박 정부가 법 개정을 하는데 정말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그때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정말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은 참여정부 때 만든 법들은 법에다가 대못을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못을 뽑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 분명히 단임으로 다 바꿨는데 그 법을 바꾸면서 그 법을 개정을 만약에 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 대통령은 개정하는 그 법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라고 아예 그 법을 개정을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임 또는 연임을 하게 만드는 대통령의 법을 개정한다면 그 개정한 대통령은 그것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 그 정도로 강력하게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 때의 종부세에 대해서 실행력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종부세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갖다가 실행을 했어도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큰 규제로서 받지 못했었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공시가 현실화율을 계속적으로 상승시키면서 그 종부세에 의해서 부자들이 고통을 겪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바로 그것을 줄여준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규제라든가 정책을 만들면서 실행을 하는 거와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 있게 하는 그 실행력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참여정부는 그러한 것들을 법으로서 완벽하게 규제를 하는 그런 쪽의 대통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보는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행력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법 개정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 더 강력하게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부동산 시장에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얘기하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이러한 것들은 여기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양도소득세를 유예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시행령으로. 바로 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을 개정을 시켜야 되는데 소득세법을 개정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국회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행령으로 유예를 시켜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 개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조차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지금 현재 부동산에 관한 이러한 법을 개정을 또는 새로운 법으로서 더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은 다음 정권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가 바뀌지 않고 다른 그 개정이 쉽지 않다면 결국은 다음 정권에도 쉽게 이 규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은, 낭만부동산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했듯이 중서민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로 본다면 결국은 중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갖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중서민이라 하더라도 내가 소득을 계속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경제가 성장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소득으로서 살면서 저축을 하고 그 돈으로다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 시세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부동산 시세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했듯이 소득을 지금 중서민들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일자리가 더 많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로서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시급을 올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양질의 직장이 훨씬 더 많아서 청년 실업이 없을 수 있도록 경제가 성장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부동산 시세를 유지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가주택이라든가 부자들만의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그러한 시장들이 좀 더 넓어져야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곪지 않는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당해도 돼와 다음 정권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을 본다면 진짜 무서운 것들은 지금 현재 얘기하는 세금에 대해서 중과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법을 새로 만들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보유세를 지금보다도 더한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세금 중과를 더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신용대출 이런 것들도 형평성에 서로 맞지 않는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낭만부동산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만이라도 형평성, 공평하게 대출을 해준다면 부동산 시장은 좀 더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용도가 높은 고소득자들과 그 다음에 신용이 낮은 사람들의 대출, 이것을 보면 지금 가끔씩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청년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30만원, 50만원이 없어서 1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30만원, 50만원 받고 싶어도 1금융권에선 신용이 없는 그 청년들에게 30만원, 50만원조차도 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금융권에서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한 끼를 해결해야 되고 당장 전기세를 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 결국은 대부 쪽으로다가 가서 그 30만원의 몇백 배, 몇만 배까지도 나중에 이자로서 상환하거나 또는 자살을 하는 그러한 사례들, 이런 것은 대출에 대한 형평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분명히 은행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 영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대출에 대해서도 결국은 형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소득자와 신용이 좋은 부자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좀 더 쉽게 더 많이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서민들에게는 더 적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출 규제 여기에도 분명히 형평성과 공평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당해도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정권을 기대하지 않는 말라라는 이 말 속에는 만약에 이러한 것들조차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특별법으로 지금 현재 고시라든가 행정지도 감독 규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규정된 것들을 아예 법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그 다음에 노무현 참여정부에 보면 결국은 이것을 가장 두터운 벽으로다가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은 법 개정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법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법을 지금 현재의 법을 개정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지금 좀 부당하도 된 그러한 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정권에서도 쉽게 개정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는다면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아무리 노무현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의 수많이 만들어낸 지금 현재 이러한 부동산 규제 이것이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그것에 대한 그 부담은 모든 국민들 중에서도 중서민들이 가장 많은 부담을 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가장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쪽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 규제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말로 트럼프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선 해버린다면 무조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그것만 올인을 한다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고 부동산에 더 이상 못 가게 만드는 강력하게 법 개정과 모든 것들을 바꿔버린다면 부동산 가격이 30%가 폭락하던 40%가 폭락하던 상관없이 그러한 대책을 만든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상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규제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완화될 수밖에 없고 경제가 둔화가 되고 경제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건설 경기를 살려야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볼모로 찾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지금 현재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고 환호성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가격 하락하는 것을 경제가 문제가 되는 것을 정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나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낭만부동산이 보듯이 좀 부당해도 돼. 그 다음에 다음 정권의 그 법이나 규정들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뭔가를 끄집어내 놓는다면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렇게 두 가지를 합성해서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낸다면 이 부동산 시장은 안정보다는 경직된 시장으로다가 가서 누구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스스로 고사될 수밖에 없는 거기에 가장 피해자는
흉소민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것은 지금 현재의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좀 부당해도 대화, 다음 정권을 기대하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가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